자, 오늘 시황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많은 분들이 지금 벌써부터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오늘 시황에 대한 궁금증을 여쭤보고 계십니다. 자, 시황은 또 이분과 함께 해야죠. 마켓 타이밍 모델을 방송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MBN골드의 신광섭 매니저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광섭입니다. 네. 어제 모델을 처음으로 공개해 주시고 나니까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다 얘기해줘도 되냐. 네. 먹고 살아야 되는 비밀병기인데. 네. 그래도 뭐 그렇죠. 소개할 만하니까 이게 더 먹고 살기에 더 유리하니까 해주시는 거겠죠? 다 풀진 않아요. 당황하셨습니까? 제가. 다 풀진 않고 네. 이게 이제 모델을 봤을 때 제가 두 가지의 그 카테고리를 제시해드리지 않습니까? 네. 반향 변경 예. 그리고 패닉 강도. 원래 이제 제가 보는 모델에는 한 8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뭐 골재값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들어가 있는데 뭐 굳이 그것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 이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타이밍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부분 시청자분들이 놓치시는 게 숲을 봐야 되는데 나무 보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종목에만 의존하신 분도 많고, 근데 이제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좋은 실적이 나온 종목들도 매크로가 무너지면서 시장이 무너지면서 곤두박질 치는 사례를 이번 경우에서 6월 달에 아마 목도를 하셨을 겁니다. 따라서 이 뭔가 이제 우리 숲을 보는 차원에서 오늘은 좀 쉬자, 아니면 내일은 좀 공격적으로 대응하자. 요거를 이제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마켓 타이밍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제 처음으로 저는 이 모델을 봤잖아요. 네. 어제 방향성 강도가 한 60%가 나와서 네. 어제 시장 하락할 것 같다라는 모델 결과가 나왔는데 네, 맞습니다. 실제로 시장이 하락을 해서 네. 이 모델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였습니다. 네. 좀 이제 하락이 나올 것 같을 때는 좀 사실 안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 게 좋은데. 좀 이제 오차가 나와야 되는데 네. 너무나 정확하게 나왔고 예. 그리고 이제 어제 그 마켓 타이밍 모델을 좀 복기를 하자면 예. 오늘 12일 날이 그 100%가 떴어요. 맞아요. 예, 어제가 60%고 100%고 오늘이죠? 예, 오늘. 오늘이죠. 근데 근데 또 때마침 전날에 그 오늘 새벽에 미국장이 또 급락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참 신기하죠. 예, 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도 맞아요. 아니고 이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천저하게 이제 계량학적으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뭐 지표를 다 떠나서 숫자로 계산된 값을 통해서 이 상대값을 도출해서 이제 예측도를 측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이 경우의 수들이 계속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확률적으로 좀 더 높아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포인트를 좀 들어가야 되죠. 좋아요. 모델을 공개하기 전에 일단 화면을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얼마 안 남았죠. 7월 달에 이제 FMC가 이제 남았는데 지금 FMC 이제 도표 점도표를 보면은 완전히 지금 75pp는 확정되는 모습입니다. 뭐 아실 거예요. 뭐 이게 이제 이틀 전부터 돌아다녔던 이제 그림이었는데 지금 뭐 95.4%. 오늘 새벽 기준까지 보면은 98%까지 뛰었어요. 이게 이제 전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살짝 우측에 보면 4.6%라고 좀 제시해야 되는 게 이게 쉽게 얘기해서 금리 4번 올리는 거 100bp죠. 네, 엄청나게 올리는 거. 이제 이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이번 주 이제 내일이죠. CPI. 이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 폭의 확률이 점진적으로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은 75pp는 확정이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실제로 이제 ISM 제조업 지수 신규 주문 건수는 좀 무너지는 모습이 보였지만 이 미국에서의 그 내구 소비재겠죠. 비주문이죠. BISM 제조 이쪽을 봐야 되는데 이게 대부분 이제 80% 차지하거든요. 내수 경기에서 이게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용 지표도 생각보다 잘 나온 상황이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경기가 생각보다 탄탄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리세션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서 경기 침체라고 말씀드리는데 경기 침체라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경기 후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이 그러니까 경기 하강 국면에서 후퇴. 그리고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이제 디플레이션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리세션을 좀 심화되는 거죠. 경기 침체인데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 아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후퇴 국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저녁 7시에 넘어서 이제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바로 OECD 경기 선행지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제 저녁 7시에 OECD 본사가 프랑스에 있어요. 그래서 7시에 발표가 됐습니다.
또 하향 조정됐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까지 전체적으로 0.1에서 0.18포인트 정도 하락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부터 시작해 중국, 뭐 우리나라를 보면은 이제 빨간색이 우리나라거든요. 실제로 작년 7월부터 경기 선행 지수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외국인들의 이 셀링 물량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고요. 지금 보시면 빨간색이거든요. 빨간색인데 이 빨간색이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이제 V자로 뭔가 반등이 좀 나와야지만 우리나라 증시도 반등 나오거든요. 이게 OECD가 뭐냐면 실제 이 경기 선행 지수가 뭐냐면 실제로 요 안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무역 수지부터 시작해서 코스피에 대한 그 평균 수치까지도 같이 대입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잘 맞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경기 선행 지수를 바탕으로 이게 뭔가 반등이 나오지 않는 한은 실제로 매수세가 급격하게 들어오기는 어렵다. 근데 어제 발표가 하락폭이 좀 더 나왔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아마 어제 미국 시장에 하락이 나온 게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뭐 미스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런 거는 이제 갖다 붙이는 이유고 어제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 저녁 7시 넘어서 이게 발표되고 8시에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홈페이지에서. 그리고 나서 미국 선물이 낙폭이 커졌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그러니까 지금 뭐 베어 마켓렐이 도대체 언제 오느냐라고 많이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요. 뭐 제가 뭐 알면은 제가 사실 뭐 돗자리 깔겠죠. 하지만 이게 이 경기 선행 지수가 돌아서는 패턴이 나와야 지금 외국인 들어온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기술적 반등에 목매이실 필요가 아니라 진짜 지금 이 상황 자체를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의 선행 지수가 꺾여 있다. 그리고 또 꺾였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제 제가 그래서 공개 방송할 때도 딱 한 30분 얘기했던 게 이 내용이었거든요. 오늘 저녁 7시에 경기 선행지수 발표되니까 요걸 보고 여러분들 판단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뭔가 우리가 주식 비중을 줄일지 아니면은 좀 공격적으로 베팅할지 이거는 경기 선행지수에서 모든 게 판명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7월 달 내내 일단은 전반적으로 증시가 불안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추가 레벨 다운 장세도 우리가 조금은 우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체크 포인트 2가지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경기 우려를 반영을 해서 아마 미국에서 테크주들 중심으로 빠진 게 네. 경기 민감주라서 그랬던 것 같고 네, 맞습니다. 테슬라가 또 시장의 하락을 주도했죠. 자, 간밤에 미국에서 모건 스탠리도 미국 시장의 반등은 일시적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저희 매니저님 네. 엄청 인기 많으시네요. 별명이 빛광섭이에요. 네. 빛광. 한자가 빛광 맞습니다. 광. 빛광. 이마가 빛난다. 그렇죠. 빛광섭. 빛광섭 매니저님. 자, 그럼 저희 데이터가 쌓이면 아마 신뢰도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마켓 타이밍 모델 오늘은 어떤 전략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의 마켓 타이밍 전략 공개를 해 주실까요? 네. 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뭐 어제 이제 코스피 기준이고요. 오늘 이따가 잠시 뒤에 좀 자세하게는 이제 S&P 500 기준도 그러니까 서학개미분도 많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P 500 기준으로도 좀 말씀드릴 텐데 자 어제까지 반향 강도가 60%였어요. 예. 그래서 제가 조금 눌림이 나올 것이다 했는데 일단 오늘 새벽에 미국장에 또 급락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반적으로 다행스러운 건 다우존스가 조금 덜 떨어진 게 좀 다행이긴 하지만 예. 오늘 반향 강도가 100%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 증시 자체가 2가지 시나리오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장 시작하고 나서 이걸 가지고 무조건 매매하는 것보다는 뭐 전반적인 프로그램 매매 동향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지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프로그램에서 안 들어왔으면은 우리나라 증시 어제 마이너스 1% 빠졌을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 선방해줬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100%가 띄워져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보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뭐냐면 오늘 재수가 좋으면 운이 좋다면 오늘 증시가 저점을 다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점을 한번 테스트하는 경우가 오늘 좀 발생을 할 거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반향 강도 100%가 가끔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확률적으로 더욱더 이 반향이 꺾인 순서대로 더 강력하게 반향이
쭉 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어제부터 꺾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어제 우리 앵커님도 그러면 이제 어제 오늘 좀 눌림이 나고 오늘 좀 100%니까 다시 또 반향이 또 위로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런 경우도 나올 수도 있어요. 저점 찍고. 근데 반향 강도 100%에서 예외의 경우가 뭐냐면 시장이 뭔가 하락이 좀 나오고 있을 때 100% 확률이 더 올라갔으면 더욱더 이 힘의 그 반향이 바뀐 반향이 좀 더 힘을 실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저점을 한번 깰 가능성도 있다, 오늘.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장중에 코스피 2345포인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이탈하시면 일단 주식 비중을 좀 줄이셔라. 예.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 시가에 뭔가 개파락이 좀 나오겠죠. 예, 한 0.45 정도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S&P 500 볼까요? 요거는 이제 제가 매일보다는 이제 주차별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7월 3주차가 지금 이 시간이에요. 11일. 패닉 강도가 100%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한 움직임이겠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미국 시장이 뭔가 지금 하락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첫날에 하락 나왔어요. 3주차 첫날에. 그렇다는 얘기는 패닉 사이클 강도가 굉장히 100%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미국도 저점을 다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보는 것도 중요한데, 자, 미국이 지금 이번 주 S&P 500이 상당히 큰, 쉽게 얘기해서 코스피 200과 동일한 지수거든요. 그러면은 패닉 강도가 100%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주 내에 미국이 계속 전저점을 다지거나 전저점을 깰 확률이 높다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오늘 반향동은 100%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전저점을 다시 한번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345포인트 코스피 지수 이탈 시에는 우리가 지수 비중을 좀 절반 정도는 줄이시라고 결론을 계속 3번이나 말씀드렸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P 500 계량학적으로 분석한 지지와 저항 라인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선물은 아니고 이제 인덱스, 그러니까 현물 시장인데요. 예, 보시면 초록색 라인을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게 종가 기준으로 좀 올라오다가 좀 내린 상황인데 실제로 지금 많이 S&P 500이 올라가 봤자 여기 이제 상단이 한 대략적으로 4,100포인트예요. 많이. 그러니까 4,080에서 4,100포인트가 굉장히 큰 저항대고 여기를 이제 넘어가면 이제 미국장도 베어마켓 랠리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를 못 넘어가면 다시 이전의 전저점이죠. 3,700포인트까지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 S&P 500이 주차별로 해서 3주차 월요일 날 일단 시장에 폭락이 나왔습니다.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전저점까지 한번 밀릴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최근에 되게 잘 맞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2년물하고 이제 5년물, 10년물의 채권 스프레드를 대조한 값을 지수와 연동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채권 시장을 이해를 못하면은 그쵸. 매매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장단기 역전 스프레드가 나온다고 하는 것 중요한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말씀드릴게요. 채권에 대해서 좀 그 팁을 좀 드리면, 2년물이 기준금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년물이 3.2 정도까지는 좀 완만하게 유지해주면은 채권을 이제 파는 사람들이 많고 그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흘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채권이 갑작스럽게 하락이 나오고 10년물이 사실은 어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정점인데 10년물마저 갑자기 급락 나왔다. 그러면 뭘까요? 안전자산이 채권 쪽으로 그나마 쏠린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빠질 것이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CPC 차트, 풋콜 레이쇼 비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어제 풋 비율이 올라갔잖아요. 콜 비율이 왠지 최저치에서. 그러니까 파는 세력이 그렇죠. 더 많아진 그러니까 거죠. 파는 뭔가 이제 시장의 하락에 베팅하는 세력이 많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오늘 밤에 오늘 새벽에 있었던 미국장의 하락이 어느 정도 필요 충분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어제 이미 좀 예고가 됐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제 코스피 2345포인트 이탈하면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변곡이 될 거다. 저점. 이 정도로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을 비롯해서 미국장도 전 저점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다. 하락을 염두에 두고 2345포인트에는 포지션을 좀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조언 맞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오를 때 수익 내고 팔면 좋겠지만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좀 정리를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제 저희 마켓 타이밍 섹터를 여쭤봤더니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맞아요. 장이 떨어질 가능성 염두에 맞습니다. 두고 그래서 저희 빛광선 매니저님은 아닌 건 또 아니라고 말씀해 주신 소신파인데
이렇게 또 어려운 시장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마켓 타이밍 섹터가 포착이 됩니까? 오늘은 이제 뉴스 플로우를 따라서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고 아까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가장 핫했던 테마가 바로 에너지, 맞아요. 천연가스 에너지와 그리고 사료, 농업 이쪽인데 전쟁 테마.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뭐 러시아 가스 송유관에 대한 차단 부분들은 사실 2주 전부터 러시아가 통보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화면을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지금 이제 영문 기사를 지금 발췌해서 나왔는데 이게 두 가지입니다. 이 우측에 보이시는 게 바로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고요. 이게 우크라이나 이제 민병대 아조프 민병대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 고착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도 잠깐 그 정선한 캐스터가 잠깐 얘기를 했었죠. 100만 대군 집결 소식이 좀 나왔는데 굉장히 이게 심각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미 돈바스라든지 마리우폴을 이제 탈환을 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점령을 했어요, 러시아가. 점령한 상황에서 흑해로 이어지는 연안을 다 점령해가지고 완전 교육을 차단시켜놨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굉장히 큰 뉴스예요. 100만 대군을 지금 모으고 있다. 근데 지금 이제 뉴스를 보면 젤렌스키가 오더를 내렸다. 국방부 장관한테 100만 명 집결시켜서 남부 해안 지역을 탈환하라는 명령을 지시했다고 타임즈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마 저녁에 어제 뉴스가 나왔거든요. 번역본이 나왔는데 지금 다시 이게 전쟁이 그래도 소강 상태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심리 자체가 지금 대중 심리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좀 약간 밀렸었잖아요. 다시 또 고착화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서 지금 어제 천연가스가 다시 한번 특히 유럽 쪽 그 내추럴 가스의 가격이 굉장히 또 폭등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10% 넘게 급등이 나왔고요. 소맥이라든지 전반적으로 2에서 3% 정도 반등이 나왔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금 좀 봤을 때 오늘이나 내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인플레이션 관련주가 다시 한번 히트를 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주간에는. 그래서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제가 종목들을 쫙 선별했는데 식량 관련주를 말씀을 드리면 뭐 남해화학이 탑이죠. 남해화학을 제가 예전에 한번 12,500원대 추천했다가 10,000원 붕괴돼가지고 악플을 많이 달렸어요. 제가 굉장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참. 남해화학에 대한 레포트를 설명해 드리면서 이전에 07년도, 08년도에 매출 대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언더퍼폼 많이 했다. 그때 당시 똑같은 가격의 비료 가격에 대한 매출이 지금보다 지금이 더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도 주가가 그때 당시 3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냐면 9,000원이에요. 그럼 뭐에 빠졌을까요? 증시 영향 때문에 빠진 거죠. 다 빠진 거죠. 그런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남해화, 고려산업, 대주산업, 팜스토리 있고요. 시간에서는 지금 이제 가스 관련주죠. GSE, S에너지와 시간에서 이미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접근하실 필요 없고 그럼 오히려 이제 그러면은 접근할 필요 없다고요? 그렇죠. 화성에너지죠. 갭 떴다가 좀 밀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시간의 거래에서 좋아서. 왜 아직은 이제 전투가 벌어졌다는 그런 뉴스 플로우는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일단 집결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괜히 쫓아갔다가 물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사료주들이 시간에서는 그나마 약세였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1% 정도의 상승만 유지했기 때문에 차라리 이쪽이 뭔가 단기적 트레이딩을 접근하기 좋고 그리고 두 가지를 더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화석에너지가 다시 올라간다는 건 당연히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가스공급 끊었다는 거는 유럽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신재생 에너지겠죠. 대체 에너지. 네, 그렇죠. 그에 대한 예산안도 계속해서 무한적으로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대표적으로 태양광은 국내에서는 하나 솔루션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OCI는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폴리시리콘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게 했지만 지금 뒤에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 주식 중에서 중국 기업인 징코솔라 홀딩스라든지 캐네디언 솔라 아니면 윤기실리콘 자재라 보리현업 에너지 중국 주식이거든요. 이미 중국이 다 점령했어요. 점유율을. 중국. 80%를 지금 얘네가 다 가져가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큐셀이 하나솔루션의 자회사거든요. 얘네들이 지금 한 7, 8%밖에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OCI는 이미 예전에 사업 부름을 철수했기 때문에 태양광을 굳이 본다면 하나솔루션이 좀 더 낫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국내 태양광을 보실 필요가 없고 징코솔라, JKS, 캐나디언 솔라, 티커, CSIQ 이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다. 점유율 80%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코로나 전에 캐파 증서 다 끝내놨어요. 레드오션에서 완전히 1위를 점거하고 있어요.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풍력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인정할 수 있는 건 풍력밖에 없습니다. 바로 CS 그룹주, CS 베어링, CS 윈드 그리고 상강 M&T와 여기 나오지 않은 동국 SNC. 뭐 거의 1, 2위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그래서 태양광을 볼 거면 미국의 중국 기업들을 보는 게 낫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풍력.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고요. 좋아요. 예,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순도 100%의 태양광 산업을 가진 회사라고 하면 미국 주식이 낫겠죠. 네, 맞습니다. 결론 빠르게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예. 오늘 급격한 반향 변경 어제부터 말씀드렸고 오늘 100%이기 때문에 오늘 저가에서 찍고 반등이 나오는지 아니면 이전 전저점 테스트하러 힘이 더 쏠리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P 500 기준은 4,090에 4,120포인트가 저항 라인이다. 많이 올라가 왔자. 그리고 지수 상승이 제한될 때는 오히려 인플레 관련주를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을 눈여겨보셔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마켓 타이밍 결론 한번 내버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내일과 내일 모레 방향 강도는 0%라서 네. 또 어떻게 될지 맞습니다. 더욱 관심이 높아지는데 자, 마켓 타이밍 모델을 통해서 시장의 매매의 타이밍을 잡아봤습니다. MBN 골드의 빛광섭, 네, 신광섭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